안녕하세요, 앱TV입니다. 긴 연휴를 맞이했는데 이번엔 비 소식이 들어가 있어서 주말 날씨 브리핑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본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전달드릴 크게 세 가지 이슈를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말 예보되어 있는 제주도 중심 강수가 언제 어디에 얼마나 올 것인지, 두 번째로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동해안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초 강수 그리고 그 이후의 기압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앞서서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고 계신 이 그림은 저희 천리안 2A호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와 그 주변 기압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북쪽을 기원으로 하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들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공기들은 남쪽을 기원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다습한 그런 공기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쪽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북쪽에서부터 남하하는 상층의 건조한 공기의 영향에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한 공기들이 단순히 상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차 침강하게 되고, 이렇게 침강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을 따라서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함에 따라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또 이에 더해서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부터 기원을 한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았던 반면에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쪽에 기원을 두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은 현재 북위 10도에서 20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발달해 있는 이 정체전선 같은 경우 역시 북위 30도 이남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압 패턴을 보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부터 6일, 그리고 5일, 6일, 그리고 7일 이후를 나타내는 모식도인데요. 일단 5일 같은 경우는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에 의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수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 6일 같은 경우는 이 남해상을 지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단순히 동해상으로 이동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저기압 가장자리에서 따라 부는 동풍,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오호츠크의 고기압 가장자리에 따라서 부는 동풍이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이 영동지방은 이 동풍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동풍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중국 북부지방으로부터 우리나라 상공으로, 특히 중부지방 상공으로 상층의 한기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후에는 동해상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서 동풍이 약해져 동풍 강수는 점차 약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별도로 이제 동시베리아부터 중국 북부까지 블로킹 패턴이라고 불리는 다소 어려운 설명일 수 있겠는데요. 이 블로킹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블로킹 패턴이 발달해 전반적으로 대기의 동서 흐름이 정체가 되고, 이와 더해서 이제 중국 남부지방에서부터 발달한 이동성 고기압이 확장해오는 과정에서 대기 하층은 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그리고 대기 상층은 이 블로킹 패턴을 따라서 북쪽에서부터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먼저 이러한 여러가지 시스템들 중에 5일 남쪽 저기압 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국 중부에서부터 발달해 서해상을 지나 접근해 오는 그런 저기압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강수인데요. 일단 저기압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서 4일 밤, 4일 저녁 또는 밤, 제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시작돼서 이제 5일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기압에 의한 강수인 만큼 저기압의 중심에서부터 얼만큼 가까운지에 따라서 강수량이나 강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이 제주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기압은 제주도를 가장 가깝게 지나가게 되고요. 이때 저기압 중심이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5일 오전 시간대에 가장 강한 강도의 강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는 상당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기압의 중심과 가까운 만큼 제주도 같은 경우는 30에서 80mm, 또 이에 더해서 지면 효과를 받는, 지형의 도움을 받는 제주도 산지 같은 경우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경남과 전남 같은 경우는 저기압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10에서 30mm, 전북은 5mm 내외, 그리고 충청권 남부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에도 아직까지 변동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4일 밤부터 5일까지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저기압의 통과 경로, 그리고 오른쪽은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구름대를 남북으로 포천부터 서귀포 남쪽 해안까지 잘라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기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주도 남쪽을 따라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남쪽에서부터 출발한 수증기가 점점 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지면 부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위쪽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2번이 충청권과 전라권의 경계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충청권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부터 내리는 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떠있는 구름에서부터 떨어지는 비로 인해서 빗방울이 기록되고, 남쪽으로 갈수록 구름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압의 남북 위상이 조금 변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저기압이 남북으로 10km, 20km만 변하게 된다, 남쪽으로 20km, 30km만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청권에는 빗방울이 충청권 남부에는 빗방울이 도입되어 있지만 이렇게 빗방울이 도입되어 있던 것조차 내리지 않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기압이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들려서 올라오게 되는 그럴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빗방울로 처리되어 있는 곳에서도 단순히 빗방울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강수량을 기록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를 뿌린 뒤에는 이제 동해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제 5일 오후부터 동해상에 진출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진출하게 되면 단순히 저기압이 빠져나갔으니까 강수가 끝이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동지방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지금 동해 북부 쪽에는 여전히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동해 남부 쪽으로 저기압이 이동하게 되면 이제 마치 야구 연습장에 야구 공을 던져주는 기계처럼 북쪽에서 오호츠크의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불고 있는 흐름, 그리고 남쪽에서 새로 이제 접근해 온 저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돌고 있는 두 흐름이 만나게 되면서 동해상에서 체계적으로 동풍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발달한 동풍이 그냥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바람을 불어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풍이 이렇게 태백산맥을 만나서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지형 효과를 받는 과정에서 구름대가 발달하게 되고, 이 구름대에 의해서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때 이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 같은 경우는 동풍에 의해서 내리는 비인 만큼 동풍의 강도에 따라 강수 강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풍이 가장 강한 6일 낮 전후에 가장 강한 강수 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강수 종료 시점 역시 마찬가지로 동풍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7일 오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일 오후부터 7일 오후까지 약 만 이틀 정도 비가 지속되는 만큼 강수량도 제법 많은데요. 강원 영동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mm, 경북 북부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30에서 80mm, 그리고 경북 동풍의 중심축과 조금 떨어진 경북 남부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3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동풍이 불어드는 만큼, 즉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더 서늘한 동해상에서부터 바람이 들어오는 만큼 동풍이 유입이 되는 영동지방을 중심으로는 저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이에 더해서 옥계나 울진과 같이 최근에 있었던 산불로 인해서 이제 토지가 노출되어 있는 곳, 즉 식물이나 나무에 의해서 땅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 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산불과 화재로 인해서 맨 땅이 노출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강수량이 지속되는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쪽에 접근하시는 분 또는 화재가 발생하는 곳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이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수 종료 시점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풍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7일 오후에 강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동해상의 저기압이 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경우 7일 이후에 물론 저기압이 더 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서 그 강도는 약해지겠지만 이 동풍 강수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글씨로만 설명드렸고 말로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짧은 모식도 개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남쪽에 위치한 저기압, 남해상을 통과한 저기압이고 북쪽에 위치한 오호츠크의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동풍이 불게 되고,
이렇게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만나는 과정에서 태백산맥을 뚫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구름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 비가 오게 되는데, 이거 단순히 비에 그치지 않고 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고, 바람이 단순히 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라 해수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물결을 일으키기 때문에 5일 아침부터 7일 밤까지 남해 전해상과 동해 전해상 그리고 서해남부 먼바다 쪽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지금 동해안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동풍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물결이 굉장히 높게 일어서 단순히 풍랑주의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랑경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풍랑경보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 부분에 계신 낚시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배를 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저희 예보들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바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기본적으로 강하게 불기 때문에 저기압 중심에서 가까운 제주도 전역과 마찰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런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 또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풍랑특보 말씀드려서 물결이 높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5일부터 8일까지 수치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유입하고입니다. 이 유입하고 영상을 보시면 5일 같은 경우는 저기압에 의해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남해상과 서해남부에, 그리고 6일 이후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에 진출하고, 이렇게 진출한 저기압과 오후측해 고기압이 서로 결합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강한 바람에 오랜 영향을 받아서 동해 전해상의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단순히 물결이 높게 이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람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주게 되면서 너울성 파도 또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이 영향을 주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도의 파주기가 길게 되고, 이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물결이 높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동해안과 제주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너울성 파도가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높은 너울성 파도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기엔 굉장히 잔잔하지만 가까이 다가와서 수심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 급격히 파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즉 멀리서부터 파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기존에 놓여져 있던 방파제라든가 그런 해안 시설물을 넘쳐서 안쪽까지 들이칠 수 있는 만큼 파도로 인해 너울성 파도가 일는 경우 파도에 의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최대 예상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 최대 파고가 곳에 따라서 9m를 넘는 정말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파도에 의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파도가 높은 시점이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가 되겠는데요. 이 시점을 어떤 시점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7일 오후까지 지속되는 동풍 강수의 피크가 지나가고 비가 점점 얕아지고, 이에 더해서 연휴에 막바지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그 분위기를 즐기시려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울성 파도가 되게 되면 멀리서 파도가 덮쳐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바다가 잠잠하다 급격히 높아지는 이 너울성 파도에 피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권고드리기는 절대로 해안가에 안 가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해안가에 가지 않고 안전한 곳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는 너울성 파도를 보고 피하겠다라는 것은 오만에 가까운 생각이고, 실제로는 해안가에 굉장히 가까웠던 시점에 사람이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덮쳐오기 때문에 이 너울성 파도에 대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이제 해안가에서 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설물의 피해나 선박의 피해가 없도록 그런 결박 여부 같은 것들을 사전에 미리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남부지방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데, 이와 더해서 6일 중부지방 쪽을 중심으로는 상층에서부터 남하는 찬 공기에 의해서 강수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북부에서부터 출발한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왼쪽 아래쪽에 보시는 5.5km 상공의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약 영하 15도 미만의, 즉 굉장히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한반도를 향해 유입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면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고 곳에 따라서는 25도를 넘을 텐데 상하층의 기온차가 최대 40도 정도까지 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대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게 됨에 따라서 그런 강한 상하층 운동, 즉 대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대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대기 상층과 하층 사이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폭발적으로 구름이 피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구름이 피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강수와 비와 함께 천둥, 번개, 그리고 돌풍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대류의 발생 여부, 즉 구름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피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뿐만 아니라 대기 하층에서의 수렴이라든가 국지적인 가열이라든가 지형의 도움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 변동성에 의해서 이 대류가 대기의 상하층 운동, 즉 대류 현상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대류 발생 유무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지역별 편차 또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세 개의 수치 모델 결과를 보시더라도 세 개의 수치 모델이 같은 시점, 같은 상황을 모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 만큼 현재 일단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 경북 남부 내륙에 5mm 내외의 강수가 예상되어 있지만, 지역 실제로 나타나는 강수 같은 경우는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클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일 이후, 즉 7일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5일 남부지방, 그리고 7일 오후까지는 동해안 쪽에, 그리고 6일은 북쪽에서부터 남하한 찬 공기로 인해서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7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500헥토파스칼, 약 5.5km 상공 부근의 예상 일기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동시베리아 부근에는 온도능을 동반한 기압능, 즉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찬 기압능이, 산처럼 솟아있는 기압능이, 반대로 이제 중국 북부와 한반도 북부 쪽으로는 온도고를 동반한 기압골, 즉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찬 그런 공기의 골짜기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서는 기압능, 아래쪽에선 기압골이 발달하게 되면 기상학계에서는 소위 렉스형 블로킹이라고 불리는 블로킹 패턴, 즉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고 막히는 패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전반적인 기압계가 평소에 나타나는 흐름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압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서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반해서 블로킹이 발달하게 되는 경우 기압계가 북쪽에서 남쪽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게 되기 때문에 기압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압계의 변동성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압골 가장자리를 따라서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됩니다. 이 개념도에 보시면 선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고기압 가장자리와 저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남하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이번 7일 이후에 우리나라 부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남쪽에 위치한 저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의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공에 대기 불안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강수가 발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 불안정에 의한 강수 같은 경우는 앞서 6일 강수 설명드렸던 것 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크고 국지성이 큰 데다가 더해 기본 블로킹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기압계의 변동성 또한 굉장히 큰 만큼 중기예보에 도입되지 않더라도 단기예보 기간 내에 도입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강수가 발생하기 전날 예보에 도입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7일 이후 강수에 대해서는 지금 전달드리는 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생산하는 기상 정보와 예보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강수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거나 위험 기상 현상이 예상되는 경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니 이 부분 적극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지속되는 상층 찬 공기의 남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북상을 저지하게 됩니다. 차가운 공기가 북쪽에서부터 남하에 오는 과정에서 침강하게 되고, 이것들이 더 아래쪽까지 공기를 남쪽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점차 올라와야 되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당분간 북쪽으로 확장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 및 중기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서울 상공의 약 1.5km 부근의 기온 예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기 때문에 기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이후에 블로킹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대기가 정체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온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모델 간의 패턴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모델 간의 패턴들이 어떤 모델들은 단조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떤 모델들은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블로킹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압계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설사 기온이 회복되더라도 이전에 나타났던 더위를 불러일으켰던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중기 전망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7일 강원 영동 강수까지는 반영되어 있고 이 이후에 중기에는 강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기예보에 강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강수가 없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주신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기적으로 상층 찬 공기가 남하하고 이렇게 남하한 찬 공기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한 대기에 발생하는 강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과 국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중기예보권에서 편성되지 않더라도 단기예보권에 들어오고 또는 강수가 발생하기 전날이라도 언제든지 강수가 편성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생산하는 예보와 정보들을 확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첫 번째로 저기압과 동풍 강수입니다. 5일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 7일에 비가 내리고 7일 동해안 같은 경우는 7일까지 강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상을 통과하는 저기압에 의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일 동해상에 진출한 저기압과 오후측의 고기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강한 동풍이 불면서 7일 오후까지 동해안은 강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높은 물결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고 파도가 넘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그리고 해안가 접근 자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 불안정 강수입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6일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류가 강하게 발달할 조건이 갖춰진 상황인 만큼 대류가 발생하는 경우 천둥번개와 함께 돌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대류 발생 유무와 지역에 대한 변동성과 국지성이 매우 큰 상황인 만큼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압계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대기 상층에 동서로 흐르는 일반적인 흐름을 막는 블로킹이 발달함에 따라서 상층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한반도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블로킹이 언제 해소되고 기압계가 언제 재배치될지에 따른 부분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이렇게 기압계가 재배치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당분간 확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